자, 반갑습니다. 6월 29일에 30일 넘어가는 밤입니다. 이제 새벽부터 있을 월드컵과 그리고 MLB 13경기죠. 13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좋아요 수랑 그리고 본방송 숲TV의 업 버튼 목표치 됐을 경우에 데이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제가 데이터를 무료로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저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돈 받고 파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유튜브도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본방 보시는 분들은 업 버튼도 좀 눌러주세요.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 물브 채점표를 보시면 하나 걸렸어요. 이거는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볼티모어 오버랑 캐나다 승. 볼티 오버는 푸근하게 됐었고, 캐나다는 90 끝나기 전에 골랐어요. 어쨌든 언더 갈지 캐나다 승 갈지 고민하다가 캐나다 승을 갔는데, 야, 엿될 뻔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7배 걸렸고, 애리조나 역배, 매치 역배 5.0배짜리는 실패했습니다. 역배를 좀 강하게 봤는데 매치는 아쉽게 졌고, 애리조나는 라스무넨센한테 그냥 아무것도 못해보고 졌습니다. 5대0인가 5대1인가 졌습니다. 그래도 역배 조합이었기 때문에 틀려도 저런 역배 가서 틀리면은 좀 덜 아쉬워요. 그래서 이득 좀 봤습니다. 자, 남아공이 만만치 않네요. 한국이 질만했네요. 제가 유일하게 남아공이 이긴다고 말을 했었어. 픽에도 남아공 역배를 가져갔었고, 그죠? 전부 다 한국 이긴다고 남아공 축구하는 거 못 봤냐고 했잖아. 근데 남아공 이긴다고 했잖아요. 한국이 아프리카도 약해. 홍명보가 이제 감독이면은 사이즈 안 나옵니다. 홍명보는 진짜 아니에요. 1차전 운 좋게 이기는 바람에 사람들이 좀 기대를 했는데 그것뿐입니다. 고산지대 적응만 한다 했는데 못 이기는 게 바보지, 그죠? 자, 오늘 또 걸려가지고 연승 계속 이어가 봅시다. 업 버튼 계속 눌러주시고, 자, 가봅시다. 볼티모어 화이트삭스. 볼티는 바즈 나오고 화이트삭스는 버크 나옵니다. 선발은 비슷하다고 봐요. 최근 보면은 기록 보면 버크가 좀 더 수치적으로 좋아 보이는데 컨디션 자체는 바즈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버크가 실점은 적게 했지만 평소보다 수치가 살짝 상승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방망이에서 화이트삭스가 워낙 좋고, 바즈가 왼손 타자는 좀 약한데 화이트삭스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좌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화이트삭스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버는 언더 볼게요. 양 투수다 좀 괜찮다. 알겠죠? 다음 필라델피아와 피치. 필라델피아는 놀라 나오고 피치는 애쉬크래프트 나옵니다. 놀라가 생각외로 올 시즌 좀 꾸준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저런 애가 아니거든. 뒤죽박죽 나와야 되는데 최근 경기 3경기에서 3점, 2점, 2점. 제 기준으로는 많이 양호한 편입니다. 원래 6점, 7점 주고 잘할 때는 빵점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골고루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최근 3경기에서 연속으로 홈런 2방씩 맞고 있다. 좌타자 상대가 휘비 1.76이니까 좀 약하고, 피츠버그에 좌타자 좋은 타자들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놀라가 간만에 좀 대량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애쉬크래프트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 살짝 안 좋은 모습인데, 그래도 강력한 구위를 바탕으로 놀라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배당도 피츠버그 역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배당 피츠버그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피츠 역배의 8.5 기준으로 오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양키와 디트로이트. 양키는 웨더스 나오고 디트로이트는 마이즈 나온다.
웨더스는 뭐 좋죠. 마이애미에서 넘어와가지고 올 시즌 꾸준하게 잘 던져주고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뭐 실점은 적었지만 경기 내용은 살짝 좀 왔다 갔다 했었고, 직전 등판이 그 리턴 매치예요. 웨더스도 그렇고 마이즈도 그렇고 직전 등판이 상대 팀이었다. 공이 눈에 좀 익었겠죠. 익었을 거고, 마이즈도 이제 복귀한 지 이제 두 번 던졌잖아요. 첫 번째 복귀 전에 좀 털렸었는데 직전 경기 5.2이닝 던지면서 썩 좋진 않았지만 첫 번째 경기보다 좀 좋았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마이즈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웨더스는 직전 경기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인다. 요 경기 선발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저는 마이즈가 살짝 앞선다고 보고 있고, 방망이에서 좀 차이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양키스 방망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10경기에서 28점 뽑았어. 그러니까 얘들이 부상 당하고 난 뒤에 타격 사이클이 확 내려왔어요. 대부분 좌타자인데 우타자 해줘야 될 애들이 저지랑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탠튼, 얘들이 둘 다 부상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좌타자만 조심해야 돼서 좌타자 상대로 어느 정도 잘 던지는 투수가 나오면 좀 헤매. 마이즈가 좌타 상대로 0.85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양키스가 마이즈 상대로 좀 헤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역배 프렌으로 보고 7.5 기준으로 언더 볼게요. 양키스가 보스턴한테 수익 당했는데 이번 시리즈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음 토론토와 매치. 토론토는 예세비지 나오고 매치는 마네아 나온다. 예세비지는 그 작년 말에 페넌트 레이스 잘했었고 이제 포스트 시즌 가가지고 엄청 잘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루키라 봐야 돼. 예세비지는 작년 말부터 나왔으니까. 네, 얘 특이한 점이 일단 디셉션이 좋잖아요. 커리를 뒤로 한번 꺾었다가 공을 던지는 투수라 투구폼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대하면은 좀 낯설어 해요. 근데 얘도 이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상대팀 분석이 들어가면서 시즌 초반이나 작년 말 같은 그런 강력함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략을 당하고 있는 모습. 하드hit 비율도 원래 20% 후반대였는데 점점 올라오서 이제 40%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닝 수도 잘 던질 때는 막 완투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짧게 던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간파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막 강력하진 않다 저는 보이고, 매치는 이제 션 마네아가 나올 건데 뭐 그렇고 그냥 줄점도 주는 투수라 보시면 돼. 한 6이닝 한 37점 던지면서, 그죠? 직전 경기, 지지난 경기 뭐 6이닝 못 치웠고 3이닝 5.1이닝인데 실점 어느 정도 있었고, 뭐 선발로 비교해보면 토론토 예세비지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시즌 초반이나 작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네아에 비해서 좀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토론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6연패 중이죠. 그 누구입니까? 블라디미르 게르 주니어 있죠. 걔는 지금 홈런 엄청나게 지금 공이 안 떠. 전부 다 땅볼 치고 있어가지고 타율은 나쁘지 않은데 홈런이 4방인가 5번밖에 못 쳤습니다. 80경기에. 그래서 일단 뭐 장타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마네아 상대로 우타자인 블라디미르 게르로가 해줘야 되는데 잘할지는 좀 의심이 가긴 하네요. 어쨌든 선발로만 보면 토론토가 앞서기 때문에 토론토 승을 써놨는데 썩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매치를 갈 수 없어서 토론토를 썼지만 이 경기는 뭐 승패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클리블랜드와 텍사스. 자, 파커 매식 올 시즌 거의 히트 상품이죠. 엄청 좋아. 파커 매식 무너지는 경기는 크게 없고, 직전 경기도 화이트삭스 강타선입니다. 7.2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2실점했어요. 그죠? 텍사스도 이제 수입하고 왔죠. 텍사스 지금 알렉산더 나오는데 아마 불펜 될 겁니다. 불펜 될 거고, 이 경기 뭐 어느 정도 상승세의 팀들끼리 붙는 거라서 비슷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매식이 직전 두 경기 괜찮긴 했는데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단 말이야. 그죠? 어디까지나. 그리고 얘도 또 2년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길게 던진 적도 없어, 오랫동안. 그래서 텍사스가 지금 상승세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는 텍사스 역배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텍사스 승에 프렌에 7.5 오버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그 콴트릴이 칼 콴트릴 있죠. 작년까지 그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애. 얘가 두 번째 투수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보스턴과 워싱턴입니다. 보스턴은 수아레즈 나오고 워싱턴은 미콜라스 나온다. 수아레즈는 이제 완전히 작년 모드로 돌아왔어요. 시즌 초반에 막 대량 실점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하드입률 21%, 저번 경기는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평균 타구 속도 83마일밖에 안 되고 컨디션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다. 맞춰잡기도 잘하고 삼진도 뭐 이닝당 한 개 이상씩 잡아주고 있고 직전 두 경기에서 12.2이닝 동안 1실점밖에 안 했고 좋죠. 아마도 뭐 워싱턴 상대로도 뭐 워싱턴에 또 좌타자들이 많은데 수아레즈가 좀 좌투수라서 좀 강점이 있을 거고 보스턴은 수아레즈는 못 던질 같지는 않습니다. 미콜라스인데 문제는 미콜라스가 그래도 직전 두 경기에서 5점 무실점 했는데 뭐 경기 내용 괜찮았어요. 그래서 선발로 보면 수아레즈가 앞서긴 하는데 미콜라스도 의외성이 있는 투수라 가지고 잘 던지면 좀 잘 던집니다. 맞춰잡기 정말 맞춰잡기 잘해요. 그 우리나라의 임창규랑 던지는 게 좀 비슷해. 낙차큰 커브 막 던지면서 커브 땅바닥으로 꽂았다가 뭐 스트라이크 존을 하나 넣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렁설렁 던지는데 말릴 때는 한없이 말립니다. 그래서 이 경기 뭐 수아레즈는 무조건 잘 던질 것 같고 미콜라스는 잘 던질지 못 던질지는 모르겠다. 정말 그래요. 좀 모르겠는데 지금 보스턴이 워낙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양키스 상대로 수입했죠. 좋다 보니까 미콜라스를 어느 정도 공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보스턴 승을 보고 다만 배당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여요. 8.5 기준이라면 언더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와 신시내티. 요거 뭐 로돌로가 직전 등판이 미러키 전이었습니다. 직전 등판에서 4이닝 동안 안타 2개 맞고 무실점 잘 던졌죠. 두 번 연속 던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기는 미러키 상대로 좀 힘들지 않을까. 두 번 연속이라서 미러키 타자들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을 거예요. 로돌로는 특이하게 좌투수인데 좌타자 상대로 좀 많이 약해요. 휘비 1.97을 찍으니까. 미러키 대부분 좌타자죠. 그래서 좌타자한테 약한 로돌로 상대로 미러키가 두 번 연속 말린다는 건 조금 상상하기 힘들어요. 이 경기는 개서도 최근 두 경기에서 경기 내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미러키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개서가 다만 좌타자는 좀 약해요. 좌투수인데 얘도 로돌로랑 비슷해요. 그런데 신시내티의 좌타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우타자 상대로 강한 개서라 신시 타선 상대로 어느 정도 강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러키 승에 8.5 후보 볼게요. 다음 컵스와 샌디. 컵스 이마나가 나오고 샌디는 불펜데이. 올 시즌에 일본 투수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 이마나가 더 잘 나가다가 막 홈런을 막 연속적으로 5경기에 막 10방씩 맞고 그랬단 말이야. 직전 경기도 실점 내용은 그 경기 내용이 되게 나쁘지 않은데 홈런을 3방 맞았어요. 홈런 3방에 4실점했어. 어떻게 던질지 모르겠어. 이마나가도. 샌디에고는 뭐 불펜데이고 그죠? 기준점 11.5인 거 보니까 바람이 뭐 이제 불어나가는 바람인데 이게 애매해요. 일단 최근에 컵스 페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마나가 한 5이닝 4, 5실점만 해도 충분히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게 컵스 승각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컵스 승을 보고 11.5 오버사이드 볼게요. 다음 휴스턴과 미네소타. 휴스턴 램버트 나오고 미네소타는 매튜스 나옵니다. 자, 램버트도 좋아요. 최근 두 경기에서 뭐 11.2이닝 3실점 하드입률 28%니까 되게 좋죠. 근데 매튜스도 괜찮다. 13이닝 동안 4실점 하드입률 괜찮고 그죠? 근데 보시면 일단 좌우에서 일단 매튜스가 좌타자는 약한데 휴스턴이 좌타자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우타자죠. 좌타자가 누구지? 제일 잘 치는 애 한 명 말고는 전부 다 우타자예요. 그래서 매튜스가 이 강속구 투수가 한 번씩 끊길 때는 거의
뭐 사이언급으로 던지기 때문에 램버트보다 오히려 안정감은 저는 미네소타의 매튜스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저는 뭐 미네소타 프렌 쪽으로 보고 8.5 기준으로 오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콜로라도와 마이애미. 콜로라도는 설리번 턴인데 얘 설리번도 원래 땜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뜬 거 보니까 불펜대로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거기에 설리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설리번 얘는 구속 자체가 메이저에서 가장 느린 투수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설리번이 나온다고 하면은 마이애미가 어느 정도 공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 알칸타라가 마이애미에 좋아요. 직전 두 경기에서 뭐 실점도 적게 했고 하드 비율 20%밖에 안 돼. 근데 알칸타라가 좀 꾸준한 모습을 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선발로 보면 마이애미로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이애미가 연승도 끊겼고 최근에 콜로라도가 의외의 모습을 워낙 많이 보여주는 팀이라, 그죠? 더군다나 콜로라도 지금 좌타선이 엄청 좋아요. 모니아까지 복귀했죠. 좌타자들이 엄청 잘 치기 때문에 쿠어스 필드에서 알칸타라가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나 마이애미 일반스 쪽으로 가기엔 좀 걸리는 부분이 좀 많다. 그죠? 쿠어스 필드도 있고 콜로라도 좌타자들이 좀 잘 치고 알칸타라가 좀 기복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서 마이애미 쪽으로 보지만 좀 애매하다. 자, 언더 오버는 알아서 가세요. 자, 다음 마지막 3경기. 자, 시애틀과 천사. 시애틀은 컵이 나오고 천사는 존슨 나옵니다. 뭐 선발은 커비가 훨씬 좋긴 한데 존슨이 계속 기회를 받다가 직전 경기 3번째인가 4번째 만에 사람같이 던졌어요. 요런 선수들이 한번 또 감 잡으면 연속적으로 잘 던지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애틀이 많이 좋아 보이긴 하나, 존슨을 무시할 순 없어. 더군다나 시애틀은 최근에 점수를 너무 못 내요. 25점밖에 못 냈잖아, 10경기에서. 천사는 52점 내는데 2배를 많이 내는데. 그래서 시애틀이 뭐 선발 싸움에서 유리해 보이지만 이것도 좀 애매하다. 시애틀 정배 메리트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7.5 언더 쪽으로 볼게요. 다음 애슬레틱스와 다저스. 애슬레틱스는 점프 나오고 다저스는 라우어 나온다. 점프는 올 시즌 늦게 로테이션 합류해가지고 엄청 잘해주고 있어요. 일단 자완 파이어블로잖아. 자완인데 평균 고속 96.4마일의 회전수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한 번인가 빼고 거의 다 잘 던졌어요. 그래서 최근 2경기에서 실점을 얼마 안 했는데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번에 다저스 만나서 좀 털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점프는 저는 좀 높은 가능성으로 털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저스의 라우어, 얘도 뭐 토론토에 있다가 넘어왔는데 뭐 최근 2경기 괜찮죠. 근데 뭐 컨디션도 괜찮아 보이는데 좌타자 상대로 좀 안 좋단 말이야. 얘가 상대했던 미네소타와 템파베이 직전 경기 2경기는 잘 던졌는데 좌타자들이 좀 못 치는 팀이에요. 템파베이에 한 명 정도 제외하고 미네소타는 좌타자 거의 없는 편이고, 그래서 좀 성적이 좀 좋았는데 애슬레틱스의 좌타자 니커츠부터 해가지고 홈런 타자들이 좌타자가 3명인가 4명 있어. 소더스트롬, 니커츠, 그리고 루커였나? 좀 있어요. 좌타자의 좀 강타자들이. 그래서 직전 경기 2경기 잘 던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점프도 불안하고 라우어도 불안해. 애슬레틱스 프랜사이드로 보면서 10.5 기준점이지만 오버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구장 자체가 좀 작은 편이고 양 팀의 홈런 타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기준점 무시하고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오늘 제가 주력에 이거 애슬레틱스 오버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어. 왜냐면은 언더 오버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변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특히 언더는 잘 안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오버는 정말 둘 다 완전히 개판 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제가 오버를 좀 줍니다. 이게 10.5 이거 둘 다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주력 가고 싶으신 분들은 10.5 오버도 한번 세야 해볼 만은 해요. 다음 애리조나와 말리. 샘프. 애리조나는 게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나오고 샘프는 말리 나옵니다. 에드워드 로드리게스가 진짜 오랫동안 잘 던지고 있어요. 기대 방어율은 4.80인데 실제 방어율 2.28. 삼진수 떨어지는데 올 시즌 정말 절묘하게 잘 맞춰 잡고 있습니다. 아마
올 시즌에 체인지업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직전 두 경기도 13.2이닝 동안 1실점 괜찮았죠. 경기 내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잘 맞춰 잡고 있어. 강한 타구를 어느 정도 맞긴 하는데 잘 맞고 있어요. 말리는 작년에 엄청 좋았었는데 샘프로 넘어오고 나서 먹튀짓 하고 있는데 뭐 직전 경기 간만에 복귀했었죠. 거의 한 달 만에. 직전 경기 5.2이닝 동안 2안타 무실점. 잘 던졌는데 강한 타구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얘는 좀 불안하다. 쟤도 불안하고. 이 경기는 8.5 기준점으로 오버 좋아 보이고 승패는 로드리게스가 너무 오랫동안 잘 던지고 있어요. 결과가 너무 좋아. 저는 이 경기 애리조나가 로드리게스가 한 타임 정도 무너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댐프 프렘 보는데 마일리도 오른손 타자 상대로 너무 약해서 오른손 타자 2.10입니다. 휘비 말이 안 되잖아. 8.5 기준 오버힐 좋아 보이고 승패는 샘프 프렌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축구 봐야지. 축구 3경기 있잖아요. 자 축구는 솔직히 말해서 그 브라질이랑 일본 경기는 저는 무승부 이렇게 보여요. 아마 브라질이 이번 월드컵에서 모로코랑 첫 경기 붙었잖아요. 그때 중원이 밀렸습니다. 중원이 엄청 밀렸어요. 그죠? 일본도 그 브라질을 한번 이긴 적이 있잖아. 최근에 자기 홈에서 뭐 중원에서 초반에는 좀 압도하다가 후반전에 이제 조금 밀렸었는데 일본이 모로코 중원에 비해서 훨씬 더 전 좀 더 조직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기나 피지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아마 내일 중원 싸움은 일본이 그렇게까지 밀리진 않을 거야. 근데 일본의 약점은 뚝배기 수비가 좀 약하고 좀 피지컬 있는 공격수들이 밀고 들어와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진 1패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마 한 2대2 정도까지 전 봅니다. 무승부까지. 두 번째 독일과 파라과이는 아무래도 뭐 뻔하죠. 독일이 가두리 치고 파라과이는 뭐 계속 수비하다가 역습 찬스 나오면은 뭐 알미론 중심으로 역습하는 거 될 건데 아무리 그래도 뭐 독일 쪽으로 유리하게 보이는데 독일이 이긴다고 해도 대량 득점을 할 것 같지 않다. 왜냐면 파라과이 수비 조율이 상당히 좋아요. 파라과이가 남미 예선에서도 수비로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안에 들었어. 되게 잘해. 그죠?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전에 4골 줘서 그렇지 나머지 경기에서 골을 거의 안 줬어요. 수비 조율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햄무 아니면 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햄무가 좀 많이 높아 보이긴 한데 배당 자체가 크게 없어요. 차라리 무 가는 게 나아.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죠? 마지막 경기가 네덜란드랑 모로코였나? 맞나요? 네덜란드랑 모로코 맞네. 네덜란드 모로코 요 경기가 제일 재밌을 거예요. 너무 강팀끼리 너무 빨리 만났어. 저는 모로코를 4강까지 봤었어요. 4강까지 봤는데 와 네덜란드를 만나가지고 조금 대진운이 좀 안 좋죠. 근데 저는 이 경기 네덜란드가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로코가 모로코 사이드로 봐요. 모로코 프렌 쪽으로 가면 진짜 안정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도 공수가 상당히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스쿼드라 그죠? 무승부 쪽이 얘도 연장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축구는 기본적으로 무 기준으로 돌림빵 하면 될 것 같아. 뭐 독일 햄무까지도 보이긴 한데 햄무 배당이고 그냥 산무로 모모 해가지고 돌림빵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배당이 10배 15배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나만 걸려도 막 3배 이상 장사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질문이 되십니까?